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한명숙 살리겠다고 윤 전 총장의 메시지인데요. 이어서 여당 얘기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제였죠.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보다는 윤 전 총장의 지휘 과정을 질책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해이등 교사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의 반격 얘기를 하기 전에 그제 발표됐던 박범계 장관의 이 합동감찰 결과 발표가 진상조사 없는 진상발표 아니냐. 그러니까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건에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한명숙 전 총리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또 이 혐의 등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모해 위증 혐의, 즉 어떤 면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거죠.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위증 교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대검 결론과 대검 부장단 전체 회의에서 그에 대한 무혐의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대검의 감찰 연구관이었던 임은정 검사가 예. 이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니까 박병계 장관이 법무부하고 대검에서 합동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합동 감찰을 했어요. 맞아요.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결과냐면 당시에 검사들이 이 참고인과 피해자를 100회 이상 걸쳐서 반복적으로 소환했고 예. 거기서 뭘 했냐면 위증을 하기 위한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검사를 당시에 즉 임은정 검사를 어떤 교체하는 이런 것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 이야기도 한 말 말씀을 드리면 100회 이상 반복 소환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이 합의 4명입니다. 자, 4명을 9개월 동안 100회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일주일에 한 번 소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요. 전직 총리에게 9억 원이나 뇌물을 줬다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인들이 진술을 수시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중대한 사건에서 4명을 9개월 동안 100번 소환했다. 그러면 한 명당 일주일에 한 번 소환했다. 이게 많이 소환한 겁니까? 그나마 시청자들 판단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위증 교사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도대체 위증을 연습시킨 증거가 있느냐? 예. 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위증하기 위한 훈련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일부 당시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꾸 본인들이 그걸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의 발표한 내용 자체가 도대체 무슨 근거를 알겠습니다. 가지고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사실 한명숙 전 총리 의혹 사건은 작년에 이른바 추윤 갈등이 더 깊어지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강행하였습니다. 작년 모습이죠. 그러면 윤 전 총장이 본인 SNS에 어떻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알맹이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가 이어가는 것이다.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 또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된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더 변호사님,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꽤 강경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검찰의 수사가 모든 게 적법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항상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벌써 20년 넘게 변호사를 했으니까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면 박모 변호사님이라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해서 재심 판결을 받아낸 판결들 있죠. 그럼 그런 사건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재심 판결까지 받아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을 했다면 저도 법무부 장관 할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유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수용자를 몇 회 이상 반복 소환했고 또 한모 씨의 비망록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거 다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걸 다시 뒤집어 보냐고요. 이렇게 수사 관행을 뒤집어 보고 잘못한 걸 반성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판결을 받아서 검찰이 잘못했다는 게 명확한 일반인들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해서는 감찰하고 합동감찰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 시도하고 온갖 걸 다 해봐도 나오는 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 못하겠다는 게 결론 아니에요. 예.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혐의, 한 명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그럼 이게 결과가 뭐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오랜 시간을 사람들을 이 인적 자원을 소모하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한명숙 구하기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알겠습니다.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 교수님, 윤 전 총장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명숙 전 총리 의혹 사건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면 된다. 이 말이 좀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사건이 한명숙 구하는 사건이 그거라고 보지 않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이걸 한명숙 구하기라고 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잘못된 관행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요. 예. 합동감찰에 대해서 물론 두 분은 다르게 얘기하셨지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검사들이 불러가지고 증언을 연습시켜가지고 위증을 하게 했다. 물론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배당하는 문제에 있어 이걸 원래는 감찰부에 배당된 걸 인권부로 넘겼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에서는 수사 관행이나 증언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진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체계 전체나 특히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대법원 판결에 다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변호사 이런 얘기하지만 이 부분 아니다 다 나온 걸 왜 또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판결을 받아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수사 관행을 고치자고요. 대법원 판결에서 다 짚어준 걸 왜 또 하냐고요. 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 교수님 말씀은 이제 검찰의 이런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반박에 나선 건 사실 윤 전 총장뿐만은 아닙니다.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임은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자,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조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 발령이 됐다. 이문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마시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부실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속속 당시 사건들이 기억이 좀 더 나네요. 소정속장님. 근데 대검 차장이었다가 지금 법무연수원장이 된 조남관 원장이 사실관계 하나를 바로잡겠다. 여러 반박글을 했는데 대검찰청은 임은정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남관 원장이 당시에 이제 차장으로 있었으니까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
이 감찰 3과에 어떤 사건이 접수되면 주임검사를 감찰 3과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주임검사는 감찰 3과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임은정 검사는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로 지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야 된다. 예. 근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바꾸라고 감찰부장에게 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수사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임은정 연구관이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 자문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혐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남관 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만 지켜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신념이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원장까지, 그러니까 전임 검찰의 1, 2인자가 차례로 나서서 반박을 하니까 박범계 장관 역시 이에 질사라 오늘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박 장관의 출근길 만나보겠습니다. 연수원장 주장이죠. 그런 주장,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다르지만 주장입니다. 저는 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한쪽 주장만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 그렇게 과거에 자꾸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여러 얘기를 했는데 법관 한 사람으로서 한짝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자꾸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이라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 애둘러서 윤 전 총장을 또 겨냥하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 법무부는요, 법과 증거로 하는 부서입니다. 법무부는 미래부가 아니죠. 미래를 고민하는 부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과 사실과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또 저는 박범계 장관이 옛날 판사하셨던 분이에요. 판사는 뭡니까? 법리와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표를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100번 했다는 등등의 이야기와 함께 또 뭘 발표했냐면, 검찰이 그동안 이 검찰 일부와 그다음에 기자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2,000건, 그다음에 이제 옵티몰 사건 1,000건, 라임 사건 1,000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아주 기사 숫자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예.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피해 사실 공표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강력한 추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요즘 판사들이 강력한 추정으로 판결하시나요? 요즘 판사들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원님 재판하시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내가 보니까 아주 강력한 추정이 돼 라고 해서 판단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검사가 어느 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유출했는지를 밝혀야 그게 피해 사실 유출 아닌가요?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허위 사실을 무슨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검사가 어느 날 누구를 불러서 증언 연습을 몇 번 시켰는지가 나와야 그게 증언 그 검사 아닌가요? 바로 그래야지만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 수사 관행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나는 법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지금요, 조남관 지금 원장은 팩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범계 장관은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강력한 추정? 도대체 세상에 어느 나라 법무부가 강력한 추정으로 판단하나요?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예. 판사하신 분이니까 강력한 추정으로 그동안 판단하셨는지 저는 그 사실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